기자추 안지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이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사망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고 12월 오요한나 씨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죠. 그리고 약 한 달여가 지난 이번 설 연휴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오요한나 씨가 숨지게 된 원인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이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오요한나 씨는 1996년생으로 사실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겐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또 얼굴을 알기도 했었죠. 뒤늦게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추모 분위기가 일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태 전반적인 내용을 짚으면서 관련된 의문 4가지에 대해서 저희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지난 1월 27일입니다. 매일신문에 보도가 있었어요. 자, 유족들은 사망 당시 사인을 알리지 않았는데 뒤늦게 왜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을까를 놓고 봤을 때 비밀번호가 풀린 그 휴대폰 안에서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오 씨의 이런 고백을 뒤늦게 유족들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1시 5분쯤에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쓴 글에 따르면 원고지 17장 분량이었고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었죠. 최초에는 유족들이 오 씨가 유명을 달리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진 않았는데 유서를 통해서 왜 오 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된 후에는 그 진상을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 사안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의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되는 사안이죠. 게다가 유퀴즈에도 출연했던 유명 기상캐스터입니다. 근데 사망 당시에 곧바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3개월 뒤에 알려졌을 때도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가 일했던 MBC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일단 보도를 보면은 MBC는 오 씨 죽음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오 씨 휴대폰에선 사망 전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매일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MBC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진 않다. MBC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 여기서 말하는 담당 부서는 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 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없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런 신고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앞뒤가 좀 맥락이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오 씨가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 씨가 사망한 뒤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MC 관계자는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또한 MBC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양측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정말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미 유족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MBC에 알리기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뉘앙스를 보면 MBC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MBC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자,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이거보다는 이미 진행되는 민사재판, 법적 판단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일단 피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걸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연 이런 주장을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할까?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가 된 오 씨는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먼저 입사한 동료는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씨 계정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한 기상캐스터가 같은 프리랜서인데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 씨가 유퀴즈 온 더 블록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한 기상캐스터는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실력 등을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오 씨를 비난해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됐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 사안은 결국은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요한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장이나 증언을 할 수 없겠죠. 결국 오 씨가 남겨둔 이 유서와 여러 녹취록, 대화 자료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녹취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한 선임 캐스터가 오 씨의 실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거나 할 수 있다면서 태도까지 안 좋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없어라고 했다는 거죠. 이때 오 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너 왜 그렇게 잘났어? 라는 질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MBC 내부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잘못했어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라고 묻고 싶었는데 눈물만 나더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화도 발견이 됐는데 선임 캐스터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오 씨가 이 태도를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해 4월입니다. 선임 캐스터가 부탁한 자료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뒤 다음부터 제출일을 지켜달라고 하자 해당 캐스터는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어쩌라는 거냐, 어이가 없다 등으로 답을 했다는 거죠. 이에 오 씨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제가 기분 상하게 말씀드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과 대화 내용이 사실이면은 사실상 저는 오 씨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선임 캐스터의 일을 대신 처리해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출일을 지켜달라. 즉 나한테 이런 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자 어쩌라는 거야? 훈계하는 거야?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는 거는 선임 캐스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제3자가 바라봤을 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오 씨의 말이 전적으로 맞고 나머지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녹취록이나 대화 자료, 즉 실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근거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법정에 갔을 때도 근거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 씨의 주장이 더욱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의문. 지금 구체적으로 2명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이미 실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설 연휴에도 계속적으로 이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SNS 실명까지 다 거론이 됐고 그들의 SNS 계정에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월 29일, 30일 계속 기상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간 MBC 관련 유튜브 채널에도 비판 댓글이 계속되고 있죠.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 가해자로 지목된 이 기상캐스터 A씨는 언론의 문자와 전화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은 B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로 연락하라고 했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자, 그럼 MBC로 연락해 보라고 했는데 정작 MBC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고인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이 얘기 자체는 잘못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조직은 피해와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M1 피해자, 실제로 이번 사안 관련해 전혀 엉뚱한 기상캐스터의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유혐의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M1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문제 없는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MBC는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이 사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MBC 흔들기, 이건 진영 논리거든요. 갑자기 정치적 진영 논리를 가져와서 여기에 들이댄다? 오유한나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제기한 문제 안에 그 어디에도 진영 논리라고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는 입장문 안에 갑자기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인데 마치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로 MBC를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 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면서 MBC가 이번 사건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2차 가해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오요한나 씨가 출연했던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내용이 삭제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해 9월 오 씨가 숨지고 12월이 알려졌죠. 그 직후 제작진은 해당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고인 보호 차원의 제작진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니,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장하며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내용이 왜 또 편집이 되고 삭제가 돼야 되냐, 이거 자체가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태에 관련된 4가지 의문을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이 사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쫓아가면서 또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